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저기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절세 수다방 치고 들어오시면 바로 지금 저희 지금 녹음하는 현장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또 소개해야죠. 저 항상 목소리만 들으시다가 이렇게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전 경제부 기자이자 현재는 프리랜서고 귀등돈의 안방마님 그리고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 김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 전문 기자 임명규입니다. 텍스워치라는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신문인데요. 텍스워치. 예, 네. 텍스워치 신문이고요. 네. 기자님 여기 카메라 이거 봐주시면 예. 네. 2019 세금 안전 정보. 제가 이거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책장 사갔대. 네, 이런 책을 또 쓰신 우리 세금 전문 기자분. 예, 세금 전문 기자입니다. 네. 예. 그러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 특별 유튜브 방송까지 하는 날이다 보니까 특별 게스트를 또 함께 모셨습니다. 저희가 스타 세무사들을 모시는 방송으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딱 누가 스타인지 아시겠죠? 이 핫핑크의 주인공 우리 손서희 세무사님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손서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약간 조금 너무 튀게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제 모토는 절세를 하되 스마트하게 그리고 세이프하게 그 다음에 절세를 하자는 이제 모토가 제 모토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절세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비절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은 절세를 최대한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일단 쇼핑몰 그리고 1인 사업자, 그러니까 1인 기업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룰 이제 골목 식당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무 대리를 많이 이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고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라든가 이제 그 포털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무료 상담을 또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아니 말씀 잘 못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니 거의 속사포 수준으로 지금 너무 빠른가요? 아니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고 예. 우리 손서희 세무사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짝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골목 식당이라는 방송 다들 보시죠? 굉장히 화제가 네. 되고 있어요. 그 백종원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골목 식당들이 나오는 건데 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피자집 그곳은 이제 뭐 솔루션을 받지 않기로 뭐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보면은 정말 골목 식당에서 1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께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정말 쏙쏙 필요한 것들. 근데 작은 부분, 그러니까 돈,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절세를 할 수 있는 우리 귀등돈판 골목 식당을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서희 세무사님을 모신 거고요. 일단 뭐 기존에도 1인 기업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일단 고객들의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좀 어떠셨는지 그동안 하면서.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세무 기장대를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우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거든요. 소개로 이제 많이 이제 수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만족이 있으시니까 또 지인분들이 소개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1인 기업 관련해가지고 주로 세무 기장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1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1인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내에 뭐 격리를 담당할 직원이라든가 뭐 격리 부장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자가. 그렇다 보니까 세금 부분이라든가 회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세요. 그런 역할을 제가 조금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격리 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다. 예.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코칭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세무사님께서도 골목 식당을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관심 가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고 짤도 최근에 많고. 있었던 뭐 홍탁집 아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 되나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네. 회자가 됐고 블로그에도 이제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라 관심을 갖게 돼서 좀 많이 보게 되었고요. 백정원 셰프님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존경스러웠던 부분이 물론 어떨 때는 방송에서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코칭을 해주시는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무나 경영에 있어서도 이런 좀 진심을 담은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몸이 100개가 아니다 보니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맞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세 수다방 귀등돈 절세 수다방을 들으시면서 이 절세 꿀팁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기자님도 어떠세요? 그 방송 좀 보면서 네. 요즘 굉장히 화제인데 전 어제도 세금 부분에서도 봤습니다. 아 예, 그래요? 어제도 봤고 세금 부분에 솔루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재밌는 방송이고 네. 기존에 좀 약간 부족했던 사업자를 네. 이제 확 좋은 끌어당기는. 이렇게 끌어내는 그 솔루션을 하는 게 그 방송의 매력인데 세금 부분은 손서희 세무사님이 아마 딱 적임이 아니실까 생각할 정도로 스타트업 워낙 전문이시고요. 저희가 뭐 잘 모르는 거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동네 친구처럼 뭐 이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아요. 목소리 듣는데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바로 또 질문 반영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골목 식당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여쭤보세요? 뭐가 제일 답답한가? 이미 이제 개업을 하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난 간이로 냈다 내지는 난 일반 과세자로 냈다 뭐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간이로 냈는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물론 조금 일부는 좀 잘못된 지식이긴 하세요. 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하다가 부가세 내다가 사업이 너무 이제 안 됐는데 부가세 내다가 이제 사업을 이제 닫아야 되는 이제 경제까지 이르렀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세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골목 식당 같은 이제 요식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건비 문제예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도 올랐고 맞아요. 예. 근무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이슈기는 한데 워낙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문제긴 하지만 인건비 신고는 또 저희가 국세청에 또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무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 이게 가장 사실 신규로 개업하신 사장님들한테는 고민이고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럼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일단 골목식당 1인 자영업자 오프라인 그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음식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식당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니까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손서희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간이 뭐 일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요. 예,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말하는 건데 부가세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더라고요. 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신고 기간이 있고 그거 이제 하느라고 쩔쩔매죠. 사업자들이 쩔쩔매거나 홈택스에서 뭐 신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요새는 그게 아주 간단히 잘 돼 있어요. 뭐 미리 채움 서비스라 그래서 거의 자동 완성 기능처럼 연말정산하는 거죠. 연말정산 같은 건데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기에 너무 내가 세금도 모르고 바쁘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님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5월 달에 요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내용이 사실 거의 다 맞고요.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안내문이 사업장으로 날라오는데요. 사업장이 음식점이고 워낙 이제 번잡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온 그 편지를 갖다가 안내문을 깜빡하고 뜯어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사업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못 하시게 되시는데 신고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산세. 납부를 못 하신다고 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점이 아마 부가세 신고가 한참 진행 중인 이제 기간일 텐데요. 만약 듣고 계시다가 나 신고해야지 떠오르신다면 좀 신고를 갖다가 뭐 혼자서 하시던 아니면 가까운 세무대리인한테 진행을 하시던 좀 잊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들으셨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안 내고 네. 신고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잘 몰라서 그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나뉜다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환산을 했을 때 4,8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되세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용돈벌이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4,80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고 이제 잘 되다 보면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매출액이 이제 급증을 하실 거예요. 골목 식당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럼 이제 언젠가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넘어가는군요. 되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4,8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지 부가세라든가 이제 소득세 때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네.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건데, 그 세금 신고하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카드 결제를 워낙 많이 하고 그 골목 식당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포스기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바로바로 등록이 다 되고 뭐 하루 매출 쫙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쓴다면 왠지 자동으로 전산상으로 뭔가 연결되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세무 신고 어떻게 보통 다들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고요? 네, 이 포스기라고 네. 한다는 거는, 포스기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이제 카드 벤사라고 해요. 네. 벤사 단말기를 이제 포스기 내지는 이제 카드 단말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정보가 네. 국세청에 도착을 해요, 어느 순간에. 네. 그래서 아, 부가세 넘어가는군요. 신고, 예, 부가세 신고를 할 때쯤 되면 이미 정보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사업주 분께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 신용카드 매출, 내 현금 영수증 매출이 다 홈택스에 집계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사라든가 벤사에서 카드 매출, 가맹점의 카드 매출을 국세청에 넘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리 그 채용 서비스가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리 채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보들이 다 국세청에 전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는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락을 할 수 없다는 거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현금 부분은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현금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네. 되세요,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현금 매출 중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이미 발행을 해준 네. 매출이 있을 거고요.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어요. 음식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가 또 아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순수하게 현금만을 받은 매출이 또 존재하게 되세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 매출은 신고를 보통 하시는데, 네. 이 순수 현금 매출은 간혹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이제 미리 채용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셔도 본인의 그 순수 현금 매출을 네. 0이라고 이제 적어가지고 신고하시는 그럴 경우가 수 있지 있으세요. 않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러고 싶을 것 아니,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현금으로 계산하면 좀 맞습니다. 빼주고 이러는 게 다 네.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안 됐든 현금 매출 자체를 하나도 신고 안 하시게 되시면 국세청에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군요. 아무리 요즘에 연말정산이다,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다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도요, 순수 현금 결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네. 좀 팁을 드리자면 네. 0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 적당히는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네.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카드 매출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흔히 이제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장님들이 순수 현금 매출이 얼마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장님이 모르죠. 현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뭐 신용카드 매출의 몇 프로 정도는 그냥 통상 현금 매출로 이제 신고한다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실제 현금 매출하고는 많이 차이 나시는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사실 현금 받으신 거를 그날 통장에 입금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본인도 현금 매출이 얼마 났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되게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가게인 것 같다. 그래서 엄청 잘 되는 네.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금 매출도 굉장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들은 더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현금, 여러분, 현금 매출이 발생할 때 0으로 신고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세청에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 비율을 잘 그거 하셔야 되는 것도 팁이고, 현금만큼 또 요즘에 음식점들은 배달, 요즘 막 배달의 맞습니다. 민족이나 뭐 그런 앱들 많잖아요. 그런 네. 거를 통해서도 워낙 장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이것도 이게 잡히나요? 집계가 되는 건가요? 사실 네. 지금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오는 가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와 같이 조금 큰 네. 배달 대행 업체 정보는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음. 이게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포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벤사의 그 카드 매출 정보처럼 이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까지 그 정보가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국세청에서 분기마다는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 아예 신고 안 하시면 이거는 매출 누락이 바로 돼버리세요. 그럼 또 100%. 가산세 나중에 네. 듣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식업 중에서도 배달로 많이 이제 매출을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는 이제 그 요식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 매출 같은 경우에 100% 이제 신고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사실은 예, 특히 이 배달앱 매출은 요식업 사장님들이 사실 부가세 때 직접 신고하시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네, 이걸 대체 부가세 때 현금에 신고해야 되는지 카드 매출로 신고해야 되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기 힘들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런 매출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네. 포스기로 넘어가는 건 그렇다 네, 치겠지만 누락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현금 매출이랑 이렇게 네. 배달 매출을 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장사하시기도 힘드신 분들께서 혼자 네.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세무 대리인을 찾아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혼자 이거를 다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럼 네.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이거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 네, 말씀하시는 세무사 입장에서 거죠. 당연히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기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지금 바로 창업했고 간이 가세자고 네. 매출도 사실 별로 없고 매출이 있다고 해도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사실 네. 새로 이제 오픈하신 가게 같은 경우에 세무 이슈가 별로 없으세요. 심지어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장료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서울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그마한 간이식당부터 대형식당까지 기장료가 요식업이 네. 그렇게 이제 높은 기장료의 그 업종은 아니세요. 얼마예요? 좀 쉽게 말을 해도 될지는 평균적으로?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그 요식업 관련돼서 기장하시는 세무사님들 제안하시는 금액 범위가 최소 한 4만 원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한 4, 5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부가세하고 소득세 절세를 받으시면 절세 금액이 이 연간 기장료라든가 조정료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세요. 절세 금액이. 사실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을 이제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렇구나. 요즘 사실 뭐 그때 이제 임 기자님도 워낙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앱 같은 거 네. 나와가지고 네네. 뭐 그 수수료 같은 거 다 비교해 볼 수 있게도 되어 있고 워낙 이제 좀 친근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주변에 이제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세무사 전문 인력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돈을 버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비용 처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는 거. 요식업 이쪽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세금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무서로 넘어가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세무대리인을 통하든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든 부가세를 상반기하고 보통 하반기에 이제 한 번씩 신고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상반기 신고하시고 하반기는 지금 신고 이제 막 하고 계세요. 1월 달에. 그래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끝나게 되시면요.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신고한 부가세 내역에는 사장님들의 매출 내역도 있지만 사장님들의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원재료 구입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다 신고가 되는 부분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시게 되시면 요 금액을 토탈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 음식점의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4월 말쯤 내지는 5월 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셨겠지만 그 안내문에 사장님의 그 매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1년간 매출 금액이.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본인이 이제 부가세 신고하신 거 잊으시고 국세청에서 내 매출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부가세 신고를 하셨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 금액보다 만약에 줄여서 신고한다던가 네. 늘려서 신고하시게 되시면 세무서에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실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부가세하고 소득세의 프로세스가 연결돼 있어요. 세무 행정 처리 자체가.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잘하는 게 나중에 소득세까지 절세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